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양신. 성지아입니다. 네, 2022년도에도 이렇게 주니어 닥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주제는 알수록 신기한 소화기계입니다. 늘 계획하지만 숲으로 돌아가는 다이어트. 외모에 한참 관심이 많은 학생인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 몸을 뚱뚱하게 만드는 주범이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상황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어,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병원이 보이네요. 우리 친구가 입원을 해 있군요. 말을 좀 걸어볼까요? 어머, 우리 친구 어디가 아파서 입원을 한 거예요? 많이 아팠나 봐요. 네, 말씀드리긴 좀 창피한데요. 제가 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아니, 그 몸에 어디가 다이어트를 할 때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제 친구들보다 많이 뚱뚱해요. 예쁜 옷을 입어도 예쁘지가 않은걸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자주 못 나가고 집에서만 집콕하면서 비대면으로 수업 듣고 2년을 지냈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몸이 풍선처럼 부풀었어요. 체중계에 올라가기가 겁나고요. 제 모습을 거울로 보기가 너무 괴로워요. 배가 너무 나와서 움직이려면 숨이 차는 것 같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몸도 몸이지만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아리는 춤을 추기로 했거든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뚱뚱한 몸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 꽉 물고 물만 먹으며 최대한 굶었죠. 그러다가 하늘이 노래지더니 이렇게 누워있게 된 거예요. 어머, 그랬군요. 계속 굶다가 결국 쓰러진 거군요. 자, 그럼 우리 친구의 생활 속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매일매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신선한 채소와 균형 잡힌 식사도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살이 찌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을 발견했지 말입니다. 바로 요거. 뭐든 허겁지겁 빨리 먹는 습관인 거예요. 네? 빨리 먹는 습관이 살을 찌게 한다고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님. 그렇죠.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소화기계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살을 찌게 만드는 그 주범을 찾아보도록 해봐요, 우리. 가장 먼저 소화기계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봐야겠죠. 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부강을 통해서 섭취를 하면 그 음식은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죠. 위에서 음식물이 용해된 뒤에 다시 작은 창자를 지나 큰 창자로 들어가고 그 창자를 통해서 항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강에서 항문까지의 길이가 7 내지 8m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음식물이 엄청 긴 여정을 이동하는 거네요. 주된 소화기관 외에도 이러한 소화 과정을 돕는 부속 기관들로 간, 담낭, 췌장 등이 있는데요. 음식물의 소화, 흡수, 대사, 노폐물 배설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음식물이 가장 처음 도달하는 구강에는 새쌍의 침샘이 있습니다. 이 침샘에서 침이 분비되는데요. 보통 하루에 1000에서 1500ml의 침이 분비된다고 하니 정말 많은 양의 침이 분비되고 있는 거죠. 실감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콜라, 네, 그 콜라를 생각해 보시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큰 페트병 콜라가 보통 1500ml 정도 되니까 정말 엄청난 양의 침이 분비되는 거네요. 이 침의 분비는 다양한 인자들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런 거죠.
자,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확 고였죠? 네, 이런 자극을 주면 침의 분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침, 타액은 약산성을 띠고 있으면서 알파 아밀라제와 같은 소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다음은 식도인데요. 이 식도는 구강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위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식도벽의 점액은 음식물이 잘 지나가도록 매끄럽게 해주고 식도벽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식도에는 하부식도 조임근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위로 들어간 음식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해주죠. 음식물은 이렇게 식도를 경유해서 위로 도달하는데요. 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근육으로 된 둥근 주머니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음식물을 저장하고 소화액을 분비해서 음식물을 용해, 그러니까 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 위에서는 소화액인 위액을 분비하는데요. 보통 하루 3리터 정도를 분비한다고 하니까 침이 분비되는 양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이 위액은 무색투명한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데요. 단백질의 소화작용뿐만 아니라 살균작용도 있어서 세균이 위쪽에 십이지장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위액이 강한 산성인데 어떻게 위벽은 그 강한 산성 속에서 녹아버리지 않고 잘 견디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위벽에 있는 점액세포에서 알카리성 점액을 분비해서 위산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점막이 손상을 받으면 위궤양이 발생하는데요. 보통 복통이나 속쓰림, 구토 등의 다양한 증상으로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퀴즈. 이런 강산 속에서도 잘 살아남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바로 이 헬리코박터균. 정확하게 말하자면 헬리코파일로리죠. 위 안에는 강산인 위산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 절대로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 강산 속에서도 버티면서 위염이나 궤양 등 다양한 위장질환을 일으키는 균이 있더라는 거죠. 많은 한국인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될 만큼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지만 감염이 되었더라도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위암의 1급 발암인자로 분류할 만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조기 발견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화 과정을 거친 음식물은 장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작은 창자로 가게 되는데요. 작은 창자는 성인의 경우 길이가 약 6cm 정도로 샘창자와 빈창자, 그리고 돌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은 창자는 수분, 영양소, 전해질, 비타민 등 대부분이 흡수되는데요. 가장 윗부분인 샘창자에서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그리고 빈창자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흡수됩니다. 그리고 돌창자에서는 비타민 B12와 담즙, 산염이 흡수되죠. 특히 작은 창자의 경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대부분의 소화 흡수가 이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작은 창자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당장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화와 흡수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작은 창자는 창자 안에 많은 주름과 미세한 육모로 이루어져 있어서 흡수 면적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창자에서
흡수 과정을 거친 뒤 이제 큰 장자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큰 창자의 길이는 약 150cm 정도로 맹장, 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식물성 섬유의 소화와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맹장염의 그 맹장이 이곳에 있는 기관이군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맹장의 끝에 충수돌기라는 돌기가 있는데요. 그곳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흔히들 맹장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맹장염보다는 충수돌기염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죠? 세상에는 맛있는 것도 너무 많죠. 그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편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으면서도 덜 살찌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그것도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바로 그렐린과 렙틴 호르몬입니다. 그렐린 호르몬은 위장에서 분비되는데요. 위가 비었을 때 우리의 뇌에 공복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배가 고플 때 분비량이 크게 늘었다가 위가 차면 분비량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 호르몬은 식욕 촉진 호르몬인 거죠. 반면에 렙틴 호르몬은 지방 조직에서 분비가 되는데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렙틴이 분비되며 음식을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게 돼서 배부름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먹는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니 만약 이 렙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비만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이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포만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은 음식을 섭취한 후에 대략 20분 뒤부터 분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급하게 식사를 하는 친구들은 이 렙틴 호르몬이 분비도 되기 전에 너무 많은 양을 먹어버리게 되는 거죠. 배가 고파서 정신없이 먹었더니 나중에는 배가 너무 불러서 힘들었던 적 있잖아요. 너무 빨리 많은 양을 먹어버렸는데 정작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점에는 배가 찰 대로 차서 포만감을 느끼는 수준 정도가 아닌 거죠. 그제서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어버렸지?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호르몬의 특징만 잘 활용해도 비만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식사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보다 조금을 먹어도 렙틴 호르몬의 도움을 좀 받아서 비만에서 탈출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식사 전에 간단한 간식을 먹는 거예요. 간식을 먹게 되면 식사를 할 때쯤에는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과식을 피할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간식까지 먹었는데 기존과 동일한 양의 식사를 한다면 오히려 비만을 유발하는 식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의 전체 과정을 도식화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 위로 전달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타액 및 위액과 혼합돼서 음식물이 소화되고 작은 창자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소화와 흡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또 큰 창자에서는 섬유소와 수분이 흡수돼서 대변을 만들어 직장을 통해 배출되어집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식욕을 조절하는 그렐린과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다이어트는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하지만 미용을 위한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잘 아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알수록 신기한 소화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